상세하게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내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생기는 그에 상응하는 포텐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쓰기는 VBI라고 씁니다. 포텐셜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차지를 곱한 QVBI가 되겠죠. 자,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나 만들어질까? 유도 과정은 텍스트북에 상세하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보면 빌트인 포텐셜은 Q분의 KT, 그 다음에 ln의 ni 스퀘어분의 NAND입니다. 자, 이때 ni는 도핑하지 않은 반도체의 인트린식 컨덕션 컨센트레이션을 얘기하고요. na는 accept의 농도, nd는 don의 농도입니다. 즉 na는 p-타입 도핑 농도고 nd는 n-타입 도핑 농도입니다. Q분의 KT는 대개 우리가 얘기하는 동작하는 온도에서의 서멀 에너지죠. 예를 들면 상온인 약 300켈빈 27도씨에서는 0.02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전압으로 표시하면 0.026 볼트입니다. 그죠? 그걸 VT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 NI는 반도체마다 다 다른데요. 실리콘이 기준이니까 실리콘을 기준으로 상온에서는 약 1.5 곱하기 10의 10승 큐빅 센티미터 퍼 큐빅 센티미터입니다. 즉 입방 세제곱 센티미터당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고요. 통상 도핑은 약 15승 이상에서부터 21승 사이까지로 도핑하는 게 통상의 값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즉 단순하게 도핑되어 있는 P타입과 N타입을 붙이면 유도되는 내부적인 포텐셜은 이만큼의 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통하면 이건 도핑 농도와 디플리션 위스, XN은 수식에서 N쪽에 형성되는 저기 있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위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P는 좌측에 P측에 유도되는 디플리션 위스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로 서로 상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도핑 농도가 다른 걸 붙일 때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풀어보시면 아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플리션 리전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XN과 XP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디플리션 위스라고 얘기한 건 XN과 XP를 더한 값을 디플리션 위스로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각각 XN과 XP 그리고 두 개의 합인 W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퀘이션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안에 있는 차지량과 빌트인 포텐셜, 그 다음에 도핑 농도만 주어지게 되면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위스는 각각을 다 XN과 XP를 합한 값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물론 예제를 통해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XN과 XP를 도핑 농도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많이 도핑되는 예를 들면 P타입이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고 N타입이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라면 한쪽이 1000배 이상 도핑 농도가 강한 경우죠. 이 경우는 디플리션이 어디가 많이 일어날까요? 넘어간 개수만큼 반대쪽에 생겨야 되니까 P타입이 도핑이 훨씬 1000분의 1로 약하게 됐으니까 디플리션은 대부분 P타입에 일어나고 N타입은 굉장히 조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는 대부분 낮게 도핑된 영역에 넓게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에서의 포텐셜 값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전기장, 즉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는 포텐셜을 구하면 거리대에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 일렉트릭 필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물리량입니다. 자, 이 일렉트릭 필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보면 항상 마이너스 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한 그래프를 보시면 일렉트릭 필드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향으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크기만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가
최고치를 가지냐면 바로 접합면입니다. P와 N이 만나는 면이 가장 최고의 일렉트릭 필드 값을 가지고 수식으로 정리된 값을 보면 그 일렉트릭 필드 맥스는 물질을 구성하는 반도체의 다이렉트릭 콘스턴트 분의 QNDXN 혹은 입실렌스 분의 마이너스 QNAX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핑 농도가 높을수록 물론 XN이 조금 더 걸려 있으니까 직접 일성에 비례한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도핑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렉트릭 필드는 점점 커집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 맥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의 정기적인 특성을 혹은 캐패시티브한 특성을 측정하실 때 다이오드의 특성이 누설 전류가 많이 생기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에 트랩들이 만들어져서 리키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일렉트릭 필드 맥스 값입니다. 즉 가만히 둬도 결함들이 그나마 좀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맥시멈 값이 이 계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높게 형성되면 누설 전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일렉트릭 필드 맥스를 낮출 수 있다면 다이오드의 정기적인 특성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인터페이스에 트랩들이 결함들이 없는 상태로 만드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꽤 자유로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맥스를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알려진 값으로 통상 퓨어하게 인터페이스 트랩이 없는 경우라도 0.3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의 일렉트릭 필드 이상을 가지게 되면 소프트 브레이크다운부터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블렌처까지 금방 도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도핑 농도 얼마일 때 일렉트릭 필드 맥스가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여유가 있는 값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재미있는 계산일 것 같습니다.